자, 이제 실적 시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에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정규장 이후에도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닝 쇼크를 얻었습니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가량 감소했습니다. 최근 엔터주들의 아쉬운 실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녹십자가 84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의약품 공급 계약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SK스퀘어가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재무 환경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에 살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탑5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어닝 쇼크를 얻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엔터주들의 부진한 흐름 가운데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철강주죠. 동국 SNC입니다.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현재 시간외에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헬스케어 진단기기 전문 기업이죠. GC 녹십자 MSM입니다. 홍콩에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빅 레이저도 특징주로 나왔는데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죠. 이에 관련주들이 하락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이렌텍인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마감 이후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4시부터 6시까지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의 힌트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JYP 엔터테인먼트의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예상치가 원래 영업이익 예상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영업이익 예상치 212억 원이었는데 93억 원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매출액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상치는 943억 원이었는데 9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진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이 이게 맞나 싶은데 예상치가 212억 원이었는데 93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맞는 숫자인 건가요, 본부장님? 좀 이게 실적의 숫자로 놓고 보면은 네. 사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왔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뭐 공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JYP 엔터가 결국 이제 실적이 2분기 때도 좋을 거라는 그런 증권가들의 예상 리포트들이 좀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하반기 때는 엔터주들이 대부분 다 목표가가 지금 상향이 되고 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굉장히 좀 많기는 했었지만 보통 지금 JYP 같은 경우가 주요 아티스트들의 지금 컴백이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2분기 실적에도 쇼크로 좀 이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키워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트레이키즈의 좀 컴백이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JYP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없을 만한 좀 하나의 좀 계기가 지금 마련이 됐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2분기 실적은 나온 상황이에요.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지금 시간에서 한 4% 정도가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엔터주들이 뭐 대부분 다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결국 엔터주들의 투심을 지금 돌리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좀 월드 투어라든지 콘서트 부분들이 좀 많이 잡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부분들, 신인 아티스트들의 뭐 컴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져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에 있어가지고 일단 엠버 판매량 부분들도 다시 회복 기조에 좀 들어서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실적이 좋아질 만한 어떤 좀 계기 이런 모멘텀들이 아직은 딱히 없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신규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라인업 부분들이 컴백이 다소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JYP 같은 경우가 그래도 하반기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로 받쳐줄 가능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실현을 시켜줄 만한 실적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3분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4분기까지는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좀 비슷하게 실적이 또 나와줄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제 여기서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사실 JYP를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들은 이미 지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사실 지금 이제 바닥이 어디라고 지금 낙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2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내일 장중에도 더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앞쪽에 좀 저가를 잡았던 48,300원 이 라인마저도 일단은 이탈해줄 가능성은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일단은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지만 단주 거래로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거래대금들이 지금 크지 않게 밀린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지금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주 매물로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반기 때 좀 연출이 될 겁니다. 바닥에서 좀 잡는 연출이 계속해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단 저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평단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엔터주들을 지금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전부 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그 이후에 효과를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거 아닙니까?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저는 매수를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상반기 대비 아마 하반기의 실적이 더욱 좀 탄력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실적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따지고 보면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저는 내일 그래도 장중에는 좀 밀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김시은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걱정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마무님께서는 JYP에 일할 수 있는 아이돌이 없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고 기본기님께서는 참 엔터주들 조용한 곳이 없네요 요새는 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JYP 이런 실적 악화 우려로 내일 엔터주 투심까지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바닥은 어디일까요 도대체?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좀 비슷한 예시로 네. 2차 전지 역시도 우리가 바닥을 모르듯이 엔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주가 굉장히 잘 나왔던 반면에 현재 2분기 엔터주들 역시 좀 실적이 안 좋은 상황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하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또 이제 엔터주의 특성이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하이브의 모 아티스트에 대한 논란이 네.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지금 구조적으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JYP에 좀 일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쪽은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이고 좀 걸그룹 명가로 이름이 났었는데 원래는 근데 아직까지 엠믹스 좀 잘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네. 우리의 기대치보단 좀 덜 미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의 수준에 맞는 기대치에 충족하는 실적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만한 실적 혹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직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이제 실적 다 나왔으니 악재 해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거든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떤지 만약에 이게 악재 해소로 작용이 된다면 뭐 반등 가능할 만한 엔터 종목들은 혹시나 있을까요? 본부장님. 저는 일단 이제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겠죠. 만약에 네. 이제 하반기에 엔터주들을 좀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엔터주들은 가장 좀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적이 뭐 좋아질 거라는 뭐 리포트라든지 긍정적인 업황이 다시 돌아설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돌발 이슈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뭐 논란이라든지 이런 이슈 부분들이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나와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주가도 어느 정도 변동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엔터 쪽에서 좀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이제 하반기에 그나마 좀 추세 전환을 좀 빠르게 해준다고 하게 되면 좀 SM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K-팝에 대한 장르 쪽에서 라인업 확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JYP도 마찬가지고, Y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SM 같은 경우가 K-팝 장르 쪽을 대비해서도 지금 트로트 쪽으로도 서구권에서 공략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팝에 대한 이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해서 세부적인 변화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아마 SM 쪽에 대한 외형 성장을 좀 자극을 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주요 아티스트들의 지금 월드 투어 뭐 콘서트 부분들도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SM 같은 경우가 아마 엔터주 내에서는 그래도 추세 전환이 좀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적 부분들도 아마 좀 탄력적으로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조금 더 회복이 좀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엔터주 내에서는 좀 SM이 그나마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SM 공략해 주셨습니다. JYP 어닝 쇼크가 나와서 엔터주 전반적인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전략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동국 SNC입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JYP와는 다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실적 왜 이렇게 잘 나온 건가요? 그냥 어니 서프라이즈 아니고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어, 지금 동국 SNC에 대한 매출이 1,3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7억, 순이익은 31억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보게 되었을 때 각각 30% 그리고 970%, 440%가 와, 넘는 네.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보니까 사실 실적 예상을 기반으로 했을 못했었어요. 때 네? 네,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 정도로 다들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음. 다만 이제 관련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나왔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을 했다시피 동국 SNC 역시도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외에서 시간외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해리스 관련 종목군으로도 보기에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여론조사라든지 혹은 폴리마켓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은 폴리마켓이라고 베팅 사이트인데 현재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더 우위에 있는 상황들, 특히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신뢰도가 해리스가 더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재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8월 20일 부근에 좀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의 관심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전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 CS 윈드라든지 동국 SNC, 물론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내일 굉장히 갭 떠서 상승할 겁니다. 네. 그 점에서의 변동성은 일부 나올 수가 있긴 하나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동국 SNC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하면서 현재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갭상승 나온다면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녹십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녹십자 MS와 녹십자가 지금 현재 동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공급 계약 소식이 있긴 했는데 녹십자 MS, 녹십자 뭐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녹십자 MS 같은 경우가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뭐 네. 일단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지금 1,100억 원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 기업인데 일단 지금 PBR 수치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긴 해요. 실적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의 주가가 좀 고평가라는 부분들은 꼭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시간에서 지금 한 7% 넘게 좀 상승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홍콩 뭐 유통사랑 지금 혈당 측정기에 대한 뭐 수출 계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좀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이 그렇게 많이 죽어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워낙 이제 대선이라는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 공화당과 민주당도 여전히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정책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여전히 지금 바이오 쪽을 어떻게 보면 좀 깎아내릴 만한 이슈라든지 이런 브레이크 요소들은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재료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날 그 다음 장에서도 엄청난 좀 상승력을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대다수 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물량수가 굉장히 적겠죠. 유통물량수가 적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위아래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녹시자 같은 경우가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녹시자 MS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좀 잡고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잡혀 있는 게 아니면 저는 오히려 이게 잘못하다가 또 물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결국에 이제 녹시자 MS를 좀 나는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큰 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갭이 아래쪽에 좀 많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갭이 좀 아래쪽에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3거래일 정도 음봉으로 눌림이 나왔다가 오늘 시간 내에서 재료가 부각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반등 기조가 나와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시가 라인이겠죠. 한 4,800원대. 여길 만약에 녹시자 MS가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 갭을 매꾸로 이동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4,300원까지 하단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4,800원 어떻게 보면 좀 손익비를 좀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손절가를 좀 짧게 가져가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앞전 정보 라인 한 6,200원 때까지도 한 번은 내일 장중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알린 녹십자까지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뭐 이 밖에도 현재 진단키트 관련주들 시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뭐 수젠텍 같은 종목들도 보이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 급등세 보여줬던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시간에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